부동산 PF 대출 연체율 폭탄, 공사 멈추고 부도 나고, 이거 여러분 일상입니다. 일상. 그냥 흔히 있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그만큼 말입니다. 건설 현장 내지 부동산 현장에서는요, 하던 공사가 멈춰지고요, 부도가 나는 기업들이 줄줄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현재 법인 파산을 보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거든요. 이러다가 건설사들 줄줄이 무더기 폐업하는 것 아니냐, 그런 위기감까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부동산 PF 대출 잔액입니다. 2023년에 135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줄었죠. 2024년 1분기에 134조 2천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3개월 새에 이게 지금 마이너스 10%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이너스 10%는 아니고요. 1%입니다. 1%. 1%가 줄어들었고요. 1.1조 4천억 원이 저는 많이 줄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조 4천억 원. 1조 4천억 원이 3개월 새에 줄어들었습니다.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줄어들었다는 자체가 말입니다. 안 그래도 위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줄어들었다. 다행이라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많아요. 여전히 2020년 92조 5천억 원에서 2024년 3월 말 현재 134조 2천억 원. 이게 적은 숫자는 아니죠. 2023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3년 새에 46.7% 43조 천억 원이 늘었거든요. 이게 느는 속도가 빨라지고요. 너무 빨리 늘으니까 시장에는요, 위기감이 점점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분양이라도 잘 돼야 되는데 분양도 쉽지 않아요. 이 고금리 때문에 분양가가 점점 높아졌잖아요. 인건비 오르고 자재비 올라서 또 분양가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분양가가 천정부지처럼 올라가기 때문에 미분양은 앞으로도 더 커지지 않을까 지금 시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충격적인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진짜 충격적인 것은 평균 연체율입니다. 지금 평균 연체율이 2020년에 0.55%였잖아요. 2024년 1분기는 3.55%입니다. 이야, 이거 괜찮을까요? 3.55%까지 갔으니 시장의 위협은 저는 굉장히 커진다고 봅니다. 연체가 3.55%면 여러분, 저는 그만큼 말입니다. 위기에 가까이 간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연체 이러면요,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르고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0.3%, 0.4% 이 정도만 되면 긴장하게 돼 있어요. 게다가 0.5%가 넘잖아요. 0.5%가 넘으면요, 그때부터는 이거 뭐지? 자칫 잘못하면 부실의 위험이 은행에 영향을 미치겠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2020년에 벌써 0.55%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3.55%니까 얼마나 지금 충격이라는 게 지금 작동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보이실 겁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상황은 굉장히 나빠진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 연체율을 한번 보자고요. 연체율을 지금 각 금융권별로 분석을 해보면 이제 곧 무너질 그런 회사들이 눈에 드러납니다. 보세요.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은 증권사죠. 17.57%. 지금 증권이 그만큼 돌아가서 수수료가 많이 나오니까 버텨는 가는데 언제까지 버틸까요? 저는 증권사들요, 줄줄이 무너질 거라고 봅니다.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지난
작년 12월에 13.85%가 지금 17.57%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증권사들이 줄줄이 안 무너진다는 건 이상한 이야기죠. 저축은행도 박살나기 직전입니다. 지난 12월에 6.94%가 지금 11.26%까지 올라갔잖아요. 저축은행 제가 새로운 소식이 계속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새로운 뉴스가 계속 나온다는 건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이 위험하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면 왜 증권사는 이야기가 안 나오냐? 증권사는요, 언론사들하고 유대감이 굉장히 깊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들은 기자들에게 뭐 정보가 나오면 설명을 계속 가서 해서 기사가 안 나오게 막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축은행 그렇지 못하고요. 저축은행 자체가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 저축은행은 있는 그대로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여신 전문기관 카드사입니다. 카드사도 작년 12월에 4.65%가 5.27%까지 올라갔거든요. 쉽지 않은 이야기죠. 4.65%가 5.27%까지 올라간 것은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저는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호금융, 이게 농협이나 신협이냐 아니면 산림조합 이런 데를 말하거든요. 여기도 새마을금고도 여기에 들어가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4.18%가 3.19%로 줄긴 줄었습니다. 그러나 줄었다고 안심할 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3.19% 자체도 높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보험이 자꾸 늘어요. 보험은 금액도 많거든요. 지금 작년 12월에 1.11%에서 1.18%로까지 올라갔습니다. 보험사까지 만약에 타격이 되면 시간은 그만큼 더 좁아지고 위기는 그만큼 더 커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런 느낌이 너무 듭니다. 그나마 말입니다. 은행이 좀 다행이에요. 12월 말에 0.35에서 0.51까지 올라갔으니까 사실은 0.51이니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0.51 자체도 제가 말씀드렸죠. 연체율이 0.5%가 넘어오면 경고음이 울린다고. 전체적으로 말입니다.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것은 금융감독원장도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잡을 수 있다 이렇게는 이야기합니다. 이렇게는 실질적으로 역사적 고점 대비해 보면 많이 낮거든요. 은행만 하더라도 역사적 고점이 2013년에 4.8%까지 올라간 적도 있거든요. 뭐 0.51% 별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보험사도 2010년에 8.33%까지 올라갔는데 1.18%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심지어 저축은행 2013년에 62%까지도 갔는데 무슨 걱정이야. 지금 11.26%인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증권사도요. 2015년에 36.58%까지 올라갔었다. 17.57%는 충분히 책임질 수 있는 숫자다. 이렇게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호금융도 마찬가지고요. 2011년에 37.50%까지도 갔는데 무슨 걱정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말입니다. 경기가 바닥인 상태가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대출에 대한 위기감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게 낮아진다 이야기는 하지만 경기가 나빠지면 나빠지는 만큼 경제는 더더욱 어려워지거든요. 저는 그것이 결국은요. 더 큰 충격으로도 저는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말입니다. 아니 걱정할 것 없잖아. 뭐 이렇게 이야기할 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게다가 말입니다. 지금 있는 지표들 조짐이 좋지 않습니다. 조짐이 좋으면 다행인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조짐이 굉장히 나빠요. 건설사 폐업하는 걸 보세요. 건설사 폐업하는 게 작년에 3,562개로 역대 최고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1월에서 4월까지를 보면 1284개입니다. 2014년 1577개 이후 10년 만에 최고. 계속 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건설사
종합건설사도 망하고 전문건설사도 망하고 건설사가 무더기로 망하고 있는데 제2금융권이든 제1금융권이든 괜찮을까요? 경기라도 좋으면 땅에다가 아파트를 짓든 주상복합을 짓든 지어서 분양을 하면 좋거든요. 그런데 경기가 지금 그럴 입장이 못 되는 데다가요.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더라도요. 인건비 올라갔죠. 재료비 올라갔죠. 공사기간 길어졌죠. 감당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을 감안을 해보면요. 정부가 위험성이 없다. 역사적 고점 대비해서는 낮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경계감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시장을 볼 때 절대로 말입니다. 저는 단순하게 시장을 보지 않습니다. 시장을 보고 있으면 그만큼 말입니다. 위기감이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저는 그 느낌을 반드시 지금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게 시장 전체에도 저는 유리하다. 또 내가 느끼기에도요. 그 위험을 조금씩 줄여주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여러분 부동산 PF 대출 위험 없다. 여기에 너무 속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제2금융권 거래를 하고 있다면 지금 아무래도 연체율이 높은 곳 저축은행이나 증권사나 좀 가려서 거래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제가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여신전문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카드사거든요. 카드사의 사정도 생각보다 나쁘다는 거 아시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 말씀 굉장히 강조해 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현장 자체는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 무시해서 시장을 볼 것은 아니라는 것 오늘도 강조하겠습니다.